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께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께 문자를 어떻게 하나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문자의 하나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슨 스팸 문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자 보내는 방법에도 일종의 요령이 있어요. 요령.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까 해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아주 간단한데 뭐냐, 고객님들께 문자 보낼 때는 광고성 문자를 보내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정보성 문자만 보내셔야 돼요. 정보성 문자. 그러면 광고성 문자를 보내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패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보 어쩌다 광고, 그 다음에 다시 정보 어쩌다 광고, 이 패턴으로 보내셔야 돼요. 이 패턴으로 보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정보가 어떤 거를 보내야 되냐,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거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을 하나씩 그냥 문자에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문자에 보내실 때 뭐 이름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은 단체 문자를 보내요. 이름까지 넣어서 지금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 그래도 고객님들이 고마워하시고 반응이 있어요. 자, 이 문자를 보냈을 때 효과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문자를 계속 보내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이 설계사님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침 어떤 보상과 관련된 거라든가 보험과 관련된 거에 대한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계약으로 좀 연결될 때가 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한 번씩 꾸준히 보내면은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도 좀 친숙해질 때가 있어요. 문자 내용을 보질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전화 한 통 해서 안부 전화한 효과까지도 사실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낼 때 요령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정보성 문자다. 그리고 최대한 정보성 문자를 보내고, 진짜 참기 힘들면은 광고성 한번 문자를 보내도 되는데 무조건 정보성 문자를 보내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주 보내면 안 돼요. 자주 보내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월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보내시면 좋은데, 그냥 제가 그 학습하기로는 월요일 날 한 8시 정도? 왜냐면 그 시간에 보통 출근할 시간이거든요. 그때 보내시면은 고객님들이 좀 많이 보고 뭐 답변도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봐도 이거 문자 어디서 복사한 거야, 뭐 이런 느낌,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아요. 내가 직접 하나씩 이 쓴 느낌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각자의 말투가 있어요. 각자의 말투. 문자에도 그게 묻어 나와요. 근데 어디서 복사해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은 이거 굉장히 좀 어색해요. 이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 보낸 것 같은. 그래서 고객님도 좀 헷갈려해요.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뭐 이런 거 복사할 바엔 나한테 왜 보내?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어떤 좋은 내용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자신의 스타일로, 자신이 원래 쓰던 말투로 그렇게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성 문자 보내면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내면 효과는 고객님들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또 친숙해지는 거고, 또 마침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또 보험 계약으로도 이어지는 건데, 재밌는 게 이게 처음에는 좀 효과가 별로 없는데 몇 달 지나잖아요. 그냥 가면 갈수록 계속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광고성 문자를 보내잖아요. 광고성 문자를 보내면 뭐 치매보험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연락이 올 때는 치매 때문에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자녀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자동차나 운전,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를 이걸 광고로 인식하지 않고 정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그동안 계속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정보다 생각하고 그냥 치매보험을 보냈지만 그냥 이 사람이랑 나랑 사실상 친숙해져 가지고 다른 문의도 막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해봐야 돼. 안 해보면은 제 말을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새 문자 같은 거 꾸준히 안 보내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DB 사용하시는 우리 설계사님들. DB를 사용하시든 뭐를 사용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랑 계속 접점을 만들고 친숙해지고 또 고객이 나한테 연락 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또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보험 얘기가 나왔을 때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설계사한테 연락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가지 평상시에 안 하는 사람들은 연락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맞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정보성 문자를 보내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라. 같은 시간에. 세 번째가 진정성 있게 보내는데 여기는 말투조차도 내 말투로 써서 그렇게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효과가 진짜 생겨요. 여러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려면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매일 좀 똑같은 문자라든가 뭐 정보성 없는 문자 이런 걸 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자를 보내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면 또 공부도 하게 돼. 또 마침 연락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또 잘 하게 되면 또 고객들과 저희와 신뢰가 생겨가지고 보험의 계약은 저희한테 좀 맡기게 되는 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잘 안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잘 정리정돈돼서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고객님들께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설계사가 월천 버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설계사들의 이 꿈 같은, 뭐 이미 1,000만 원 넘으신 분들은 뭐 꿈이 아니라 뭐 이제 일상이 됐겠죠. 근데 일반적인 설계사님들은 항상 1,0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 채널이 모든 보험 설계사가 월 1,000원 넘기게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만든 채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간단하거나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월 1,000만 원 넘기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냥 신입 설계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보험 신입 설계사. 보험 신입 설계사가 오셔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해요. 가끔가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한 90%는 못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못하는 기간도 좀 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죠. 실패도 당하고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기간이. 거절 당하고 실패하는 기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 무슨 일이든 간에 이런 실패나 거절 이런 게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수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목표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월 1,000만 원 벌려면은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 실패예요. 왜냐면 실패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월 1,000만 원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실패를 해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잘못했던 거를 깨우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안에 어떤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사셨겠죠? 근데 한 5년쯤 지나가지고 필요 없어졌어요. 그럼 물건 버리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생활에 적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적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부적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분명히 마인드가 좀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에 적응을 하는 거고, 계속 안 바뀌면 사회에 부적응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안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 설계사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마인드 세팅이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영업인으로서 부족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일을 하면서 내가 보험 설계사로서 맞지 않는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마인드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실패가 없이는 그게 어려워요. 실패를 해봐야 아, 이거는 내가 진짜 버려야 되네, 이건 내가 고집 피우면 안 되겠네 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신에 소신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소신이랑 고집은 좀 다른데 본인만의 소신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절대 버리지 마시고 불필요한 고집 이런 건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성격이나 내 마인드가 보험 영업 하는데 부적합한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하나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내가 보험 영업 하는데 뭐가 안 맞지? 어떤 거 버려야 되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못해도 몇 개 정도를 분명히 버릴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 끝나고, 그럼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당연히 단 한 상품만 가지고 팔아서 그 매출을 만들었을까요? 혹은 여러 상품을 팔아서 그 매출을 만들었을까요? 한 상품만 팔아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뭐 법인 영업 이런 분들은 뭐 종신 하나 팔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긴 하는데, 종신도 또 종류도 또 있고 컨셉도 다 달라요.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딱 하나만 가지고는 솔직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필요한 상품이 뭔가를 좀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보험 상품이 여러 개고 그 보험 상품들은 우리 고객님들한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험사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 내용을 얘기하면 운전자 보험, 뭐 건강보험, 치아보험, 수술비, 종신, 연금, 변액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상품들 중에 최소한 3개에서 많으면 7개, 8개 정도까지는 확실한 컨셉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객마다 성향이나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내가 하나만 자꾸 밀면은 이게 약간 강매처럼 돼버려. 사람은 쇼핑은 좋아하지만 강매는 싫어하거든요. 옛날 설계사들은 우리 그 선배님들 욕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강매하듯이 팔았어요, 솔직히. 특히 종신보험 같은 거 정말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그게 절대 통하지 않아요. 고객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컨셉 또 다양한 상품을 고객님들한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 개 상품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아요. 왜냐면 하나 숙지하는데도 최소 한 달에서 한 2달 익숙해지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리고 7개 정도 이렇게 하려면 1년 정도는 걸리겠죠. 맞죠?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되는 마인드가 1단계, 두 번째가 최소한 상품 3개에서 많으면 한 7, 8개까지는 컨셉까지도, 컨셉 포함한 거야. 7, 8개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놓고 숙지를 해놔야 돼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은 유지 단계.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뭐든지 사업은 똑같아요. 뭐냐면 사업은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원래는 관리 이제 아예 그 신인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000만 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막 무슨 컨셉을 뭐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리가 되게 중요해야 돼요.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고객 수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고객들이랑 연관된 이 네트워크들이 이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이게 서로 다 이렇게 그 아는 사람 있고 해가지고 연관이 돼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다 잃어버려요. 여기서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간단해요. 뭐 전화, 때 돼서 전화 한번 하는 거.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시면 그냥 사실 그냥 그렇게 그냥 끊는 거고, 만약에 잘 못 지내면 또 내가 도와드릴 게 없나 한번 따져보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내 친한 친구 잘 지내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한 2달 동안 연락 못 했으면은 친구야 소식 뭐 궁금해 전화 한번 했어. 이게 다예요. 이게 관리예요, 이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같이 고민해서 한번 해결해 주는 거. 이게 3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버릴 게 뭔지 하나 찾아보는 거. 두 번째는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컨셉을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유지 단계, 관리. 이 3개면은 한번 1,000만 원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 저게 1,000만 원 버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분명히 지금 1,000만 원 못 버시는 분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말에 분명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얼굴 잘생긴 남성이 보험 영업에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예쁜 여성이 보험 영업에 불리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은 좀 반대예요. 잘생긴 남성이 보험 영업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이게 왜 그러냐? 그냥 단순해요. 잘생겨서 그래요. 잘생겨서. 잘생겼어요. 이게 약간 그 의외성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은 고객님들과 이제 상담 약속이 잡혔어요. 그럼 우리 고객님이 설계사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설계사 기대 심리. 나를 오늘 만나러 오는 설계사의 기대 심리가 사실 그닥 높진 않아요. 뭐 설계사가 다 거기서 거기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고 계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커피숍에 어떤 남성이 딱 나타났는데 한 30m 전방에서 걸어오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막 정장도 깔끔하게 입고 막 걸어 들어와. 근데 앉았는데 예를 들어서 향수 냄새까지 나. 그러면은 일단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는 이 얼굴 외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옷차림새라든가 뭐 향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진화 심리학 얘기를 아주 막 지겹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성은 당연히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상대랑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어떤 거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화 자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어떤 것도 막 5분도 있기 싫어버리는 거야. 그냥 단순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그냥 현빈이라고 해볼게요. 현빈이 또 저기 보험회사 모델이니까
현빈 같은 사람이 보험 상담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랑, 그 다음에 또 표현이 그렇지만 누가 봐도 좀 외모가 좀 너무 이제 편안해 보이는지 좀 표현이 좀 참 그러네. 하여튼 아저씨 같은 분위기가 나면서 머리가 굉장히 좀 희끗희끗하면서 뭐 좀 배도 좀 나와 있고 이런 분이 오시는 거랑은 여성분들이 이 눈빛이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들어오는데 그렇게 좀 외모가 좀 출중하고 좀 깔끔하고 하는데 거기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성까지 있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매너까지 있네. 거기다가 약간 좀 전사적인 느낌, 약간 나를 또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끝난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은 여성분보다는 여성분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분은 안 보고 그냥 남성분들만 봤으면 좋겠는데, 여성분들이 본인들의 이게 심리 들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근데 이거 뭐 너무 뻔하고 쉬운 심리여가지고 뭐 잘생긴 남자 안 좋아하는 여성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자, 남성분들이 이렇게 좀 꾸미고 다니시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얼굴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성형까지 해가면서 뭐 영업할 일이 있어요. 그런 건 필요 없는 거고. 다만 뭐 외모를 떠나가지고 그냥 깔끔하고 또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자신감 있고 개성 있게 이 정도 퍼포먼스만 내도 그래도 우리 여성 고객님들 만났을 때는 50% 이상 합격점을 받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남성들을 약간 뭐 저도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있지만 약간 무슨 동물이나 되게 더러운 존재 취급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의외성으로 덮여버려야 돼요. 의외성으로. 설계사가 나타났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누가 봐도 좀 호감을 살 수 있는 외모를 가진 설계사님들이 오시면은 여성 고객님은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 잘생긴 남성들은 거의 다 영업을 잘해요. 제가 보니까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얼굴이 잘생기면 진짜 영업을 잘하고 얼굴 잘생긴 거에다가 옷도 대부분 또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안에 근거 없이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뭐 영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고객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상 상식이나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외모적인 거지, 뭐 외모만 가지고 이렇게 뭐 아는 것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본질을 좀 갖춘 상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외제차 타고 뭐 외모만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고객을 무슨 뭐 홀리듯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순간적으로 좀 잘 될 수 있어도 오래는 못 가요. 그건 내가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영업 잘하시고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을 얘기했던 거는 그분들이 실제로 되게 아는 것도 많고 고객에 대한 이게 그 사고방식이나 의식이 되게 잘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잘하시는 거지, 뭐 진짜 외모만 가지고 무슨 뭐 영업을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잘생긴 남성이 영업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께 안부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안부 전화하는 방법. 우리가 고객님께 이렇게 전화를 좀 자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과 또 하도 안 하셔가지고 하시라고 그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부 전화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이 심리학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착각을 조금 그 활용한다? 뭐 유도할 수도 있고 하여튼 활용한다? 이런 개념인데 뭐냐면 여러분, 상식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거죠. 왜냐하면 나만의 상식은 없는 거거든요. 상식이라는 건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걸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직관적 상식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출근하셨는데 동료 설계사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고 회사에 오셨어.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 걸릴 것 같은 느낌은 평상시보다 엄청 올라가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암이 코로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암 걸린 거랑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암은 유전력이 강한 거지, 길 가는 사람 2명 걸린 거랑 내 사무실에 2명 걸린 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근처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암 걸릴 확률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좀 높은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암에 걸릴 확률은 평생에 약 한 33% 정도예요. 33%. 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높은 건데, 내 주변에 암 걸린 사람이 2명 정도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암 걸릴 것 같은 느낌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휴리스틱,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을 하는 건데,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은 첫 번째는 TV에서 암 환자가 발생을 했다, 유명인이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상철 그 축구 감독님 또 계시잖아요. 월드컵 또 나가시고, 그분이 또 사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식객으로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네. 하여튼 아실 거예요. 식객으로 유명하신 분이 암으로 또 사망을 하셨고, 뭐 현재도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우,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내 가족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훨씬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주변에 이런 암이나 뭐 사고가 생겼을 때 나도 그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착각을. 그런 일이 발생 확률은 원래는 똑같은 건데, 주위에서 발생하면은 내가 그런 일이 발생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착각을 하신 고객님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사실은 안부전화예요. 안부전화. 자, 안부전화가 뭐예요? 자, 고객님 별일 없으세요? 잘 지내시죠? 뭐 이게 안부전화잖아요. 근데 별일이 없고 잘 지내시면 그냥 뭐 잘 지내세요 하고 끊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별일이 생겼어. 주위에 암이 걸렸거나 누가 수술했거나 교통사고 났거나 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어떤 배상을 해야 되거나, 아시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 막 상속세를 엄청나게 크게 막 맞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본인도 이 일이 발생할 거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착각을 하게 됐어요. 착각. 그러면은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고 설명해 드리면서 사실은 보험을 좀 가입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가입을 하셔야만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은 또 그런 거에 대한 커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험이라는 거 뭐예요? 계속 똑같이 말하자면 위험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지금 미연에, 뭐 예방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마음 든든하게 가입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정서적인 그 심리 상태가 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부전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고객님 잘 지내세요? 별일 없으세요? 물어보시면서 별일이 있으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안부전화예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전화를 하셔야 돼요. 고객한테 아무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전화했잖아요. 전화한 것만으로도 고객은 나를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돼 있고, 고객이랑 나랑 한 번 더 접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또 고객과 나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부 전화는 이제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 진정성이에요. 고객 착각만 유도해가지고 뭐 내가 어떤 걸 끌어내겠다 보다도, 고객님 실제로 별일이 없는지 잘 지내시는지 물어보시면서 별일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보험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마음 든든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설령 계약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안위를 진짜로 걱정을 하시면서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별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준다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계속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실적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농담이 아니라 내일 이거 바로 한 7통 정도 전화하시잖아요. 제가 계약 안 나오면 진짜 제가 계약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한 7분 정도 전화를 하시면, 그냥 제 통계예요. 제 통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이 발생할 확률을 제가 한 15% 정도 보고 있거든요. 15% 보고 있는데, 그럼 15%면 7명이면 이제 105%가 되는 거잖아요. 105%가 되는 건데, 7분 정도 전화를 하시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어떤 일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나한테 연락이 안 와서 그렇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또 거기에 맞게끔 보험 상품도 세팅을 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안부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까 휴리스틱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제가 주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께 안부전화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반복. 어떤 일이든 간에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걸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걸 반복을 하다 보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화를 계속 하는 거, 고객을 자주 찾아뵙는 거, 그 다음에 보장 분석을 계속 해보는 거, 청약서를 계속 출력해보는 거, 뭐 나이에 따라 다 다르게 하고, 직업을 다르게 하고, 뭐 성별을 다르게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위의 동료분들이나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대부분 매출이 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좀 하다 말아요. 그 인지 부조화 같은 건데, 그냥 좀 해보고 안 되면 아 이건 안 되는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진짜로.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척이라고 칠게요. 하루 나가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받겠어요. 그리고 계약 받으면은 그 운이 좋은 건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한 장소에 계속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랑 이제 눈이 익으면서 서로 이제 좀 친숙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그러다 보부터 계약이 나오고 소개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또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소개를 받으려면 그 고객님한테 또 어떤 이제 반복적인 행위들 친근하게 연락도 드리면서 이렇게 필요한 거 없는지 또 찾아보면서 작게는 뭐 커피 쿠폰이라도 좀 하나 드리면서 이런 걸 접점을 또 만드는 거, 이런 걸 또 계속 반복하면 되고, 또 뭐 있어요? 보장 분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보장 분석에 대한 이 툴이 생기고 그 방식대로 계속 쭉 밀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 보장 분석하는 것도 좀 봐야 돼요. 좀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지, 그런 자기도 그런 식으로 좀 보장 분석 해보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표 같은 건 잘 안 만드는데, 나는 이런 표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겠지만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거. 그럼 거기에서 또 깨우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깨우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거로 만드는 거.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설계사분들이 매출 안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거를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 우리 설계사님들이 매출 안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